삼성전자가 금요일날 4%가 오르면서 상승 반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한 좋은 신호는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보시는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21선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21선이 빨간색인데, 지금 빨간색의 흐름이 상승을 하다가 잠시 주춤을 한 뒤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의 기울기도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뀐 부분이 있죠.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은 이 21선 밑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21선을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돌파를 한다고 해도 3, 4일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주 정도 뒤를 볼까요? 이때죠. 이때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서 21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6일 정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21선 위로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일어난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는데, 현재 해외 나스닥 상황을 보시면 1.7%가 오르면서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최고점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최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호황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우리나라도 가져간다면은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는 완연한 그런 상승 추세는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린 종목들을 보면은 기사를 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죠. 결국엔 반도체 쪽이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이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고점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심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날이 있죠. 1월 한 10일경인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1월 11일인데요. 거래량이 5,700만 주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2,300만 주를 외국인이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이끌고 있는 매수의 주체자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기관이 계속 팔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 날 1월 19일 날 흐름은 좀 다르죠. 기관의 매도량이 크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히 힘을 드러낸 모습을 하고 있는데, 6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4%가 올랐죠. 그러니까 기관의 이런 매도량을 어느 정도 다 받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의 이 매수의 향방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보시는 차트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좀 더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차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조지표 중에서 리스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파라볼릭 볼이 있습니다. 지금 파라볼릭 볼이 상단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단 얘기는 앞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예상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21선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21선을 돌파를 한다고 해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스토캐스틱의 흐름을 보시면 아직까지 K가 D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장기 오실레이션 지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의 수렴 후 확장이 일어났는데,
이때 상승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추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다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 밑을 뚫고 내려가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수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확장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이 수렴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상승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76,000원 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의 시초가가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 따라서 사게 된다면은 큰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단기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만약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소량의 자본만 매수를 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이 60일선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부분인데, 3일 전에 잠깐 깨졌다가 다시 바로 복귀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수급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60일선의 추세를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60일선이 살아있는 한 계속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60일선 밑에서 주가가 4, 5일 정도 머물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급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삼성전자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